이렇게 오랜만인 기분이죠? 너무 오랜만이죠. 실제로 오랜만인가요? 아 근데 이제 언제 촬영했는데 까먹었어. 자, 아무튼 이번 책은 별로 그렇게 네. 뭐 양적으로 부담이 되지도 아 않고 맞아요. 또 내용도 되게 쉽게 재밌게 읽히는 책이어서 맞아요. 조금 가볍게 가벼운 마음으로 준비를 하지 않았나 싶긴 한데. 맞아요. 그리고 하나의 숙제가 있었죠. 그렇죠. 우리 영화를 한 편 보고 오는. 그쵸. 픽사의 영화를 한 편을 보고 오는 우리였었는데, 저도 이 책을 다 본 다음에 사실 그 영화를 보기를 시도를 해서 이 책이 픽사 영화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사례가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보다 보니까 안 본 게 은근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많았어요. 진짜. 그리고 이 뒤에 이제 그 픽사에서 만든 영화 리스트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생각보다 안 본 게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숙제를 가지고 보지 않는 한 안 볼 것 같은 류의 아이로 골랐거든요. 아 보신 게 네네네. 뭐 보셨어요? 얘기는 이따가 해도. 일단 뭐 봤는지. 네. 전 몬스터 대학교를 봤습니다. 아 몬스터학교. 뭘 보셨나요? 몬스터 대학교래. 맞아요. 몬스터 대학교. 몬스터학교였어요. 맞아. 몬스터 주식회사요. 아 몬스터 주식회사 원. 봤어요? 원. 원. 몬스터. 저는 네. 월이. 월의를 보셨어요. 근데 몬스터 주식회사 보셨어요? 네 봤어요. 근데 무슨 그거는 내용이잖아요? 네, 나올 때 근데 어릴 때 봤어요 저는. 이게 2001년 영화예요. 응. 되게 오래된 영화예요. 2002년 월드컵처럼. 그런데 월이도 진짜 오래됐구나. 월이는 2008년이네. 근데 기분 탓으로 월이는 거의 무슨 고전 영화 같은 느낌인데 이티랑 약간 계속 뭔가 헷갈리나 봐. 이름이 월이어서. 와, 이거 되게 오래된 영화구나. 아무튼 그래도 다 아는 영화라서 서로 얘기를 하는데 부담스럽겠네요. 네. 월이 보셨어요? 네, 저는 옛날에 봤습니다. 네. 보셨어요. 이가 성대모사를 하나 할까요? 몰랐네. 자, 이제 책 얘기를 먼저 해봅시다. 네. 영화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좋았던 부분이나 기억에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이게 여는 우리가 읽었던 소설이라던가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뭐 비문학이라고 해도 저는 되게 교육책이라고 그러니까 교육책이 맞긴 한데 그렇죠. 되게 강의 듣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강의를 읽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이 매번의 챕터마다의 그래서 너의 작품이 어떤지 봐봐 라는 그 체크 코너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는 제가 뭐 작품을 쓴 그런 게 아니니까 그냥 질문만 쓱 읽고 넘어갔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매번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책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제 챕터마다 읽어보니까 오히려 되게 이거 약간 그 대학교 때 제가 스토리텔링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 수업들이 생각이 나는 그런 책이었어요. 왜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저도 좀 공감이 가는 게 이게 이 책과 동일한 제목에 그러니까 아마도 원제는 이게 서로 다를 수 있는데 맞아. 한국어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제목이 똑같아졌는지 모르겠지만 픽사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똑같은 제목의 다른 책이 있어요. 맞아. 저는 그 책을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 책은 조금 픽사의 어떤 철학을 설명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에 가까워요. 픽사의 이야기들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 철학 이런 것에 조금 가깝고 이 책은 살짝 그거를 실제 활용할 수 있는 활용 방법을 알려주는 실용서에 가까운 느낌이라서 조금 결이 다른 책이라 혹시나 나중에 여유가 되신다면 그 책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책에서도 어쨌든간 살짝씩 픽사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등장하는 부분이 저한테는 좋았거든요. 저도 뭐 이 스토리텔링 방법을 따와서 내 실생활에 쓸 법한 일을 하고 있진 않다 보니까 막 빌런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걸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지만 그런 철학을 들여다보는 부분이 되게 재밌었는데 그것과 관련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해요. 여기 중간에 그 창의성을 위한 제약이라고 하면서 설명을 할 때 뭐 픽사의 영화에는 빌런이 없다 이런 설명들을 할 때 그 시나리오 작가이기도 하고 영화 감독이기도 한 앤드류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의 테드 강연에서 뭐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있다라는 게 잠깐 지나쳐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테드 강연을 찾아봤거든요. 오. 이분이 그분이에요. 월이를 만든 어 감독 겸 맞아요. 그 지금 익숙하다 했더니 지금 네. 감독 겸 시나리오 그 각본을 쓰신 분이더라고요. 맞아요. 이분이 이제 테드에서 강연을 하면서 이제 그 픽사의 영화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이 No Song. 왜 옛날 만화 영화는 갑자기 노래 부르잖아요. 약간 like 인도 영화처럼. 그치, 발리우드나 약간 발리우드처럼. 뮤지컬처럼. 근데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 그 다음에 No I Want Moment. 나 그런 순간의 장면을 넣지 않고 해피 빌리지도 No 하지 않고 러브 스토리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빌런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5노네요. 5노. 그쵸. 근데 저는 여기서 노 러브 스토리가 너무 와닿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중간에 뒤쪽에 214쪽 정도에 가면은 빙봉 있잖아요. 네. 아, 이름만 들어도 슬픈 그 우리의 인사이드 아웃의 빙봉이가 어쨌든 메인 플롯은 아니죠. 그쵸. 빙봉이는 서브 플롯에 가까운데 이 서브 플롯, 이 빙봉이 가지고 있는 서브 플롯이 우리가 지나간 일에 매달리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야기해준다라고 하면서 뭐 유년기나 가족이나 슬픔, 성숙, 죽음처럼 우리 삶의 핵심을 이루는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주제들이 주류의 대중문화에서 사랑이나 범죄 같은 이런 종류에 비해서 이런 대중문화에서 놀라울 정도로 적게 다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왜 픽사 영화를 재밌게 보는가라고 했을 때 그들이 담고 있는 이야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중문화에서 소비하는 그런 보편적인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냥 사랑 얘기 이런 것들이 아닌 막 가족, 우정, 죽음, 소금 같은 건 특히나 막 죽음 이런 되게 우리 삶에는 굉장히 가까이에 있지만 정작 대중문화 안에서는 다뤄지지 않는 그런 얘기들을 다루고 있어서 아 그래서 내가 이게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왜 영화를 보는 사람이 조금 두 갈래가 있잖아요. 하나의 부류는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현실 도피니까 현실엔 존재하지 않는 엄청 잘생긴 남자 사귀는 사랑 이야기 좀비물 막 무슨 범죄 관련된 영화 진짜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렇게까지 조폭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뭐 요새는 글로벌한 범죄 조직들이 막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 일상과는 전혀 접점이 없는데 오히려 판타지에 가깝기 때문에 재밌는 요소의 그런 영화들을 즐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저는 조금 그런 결은 안 맞긴 하거든요. 훨씬 삶에 닿아 있는 이야기들의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또 좀 반대편에 있는 분들이 보기에는 재미없고 심심한 거 보러 간다. 그 영화를 왜 영화관 가서 보냐. 그치.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그런 취향의 차이가 있어서 아마도 그래서 내가 픽사 영화가 되게 잘 맞나 보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저도 약간 저는 근데 영화를 다 골고루 보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공포 영화 빼고. 저는 안 봐요? 네, 저는 공포 영화를 제가 굳이 돈 주고 놀라지 않아요. 어. 근데 이제 도전을 하는 경우는 있어요. 좀 흥미로운 소재일 때. 그러니까 엑소시스트나 그러니까 엑소시스트를 본다는 건 아니고 그 테마가 궁금했던 항상 소재인데 막 한대. 그래서 그 검은 사제들을 제가 보러 간 적 혼자서 봤거든요. 그 영화관에서. 예. 혼자서 보는 거지. 보게 됐어요. 그럼 어떡해? 그날은 좀 용기가 있었던 날이어서. 근데 저도 그런 그 마블 같은 네네. 정말 내 세상과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네네. 영화들의 약간 쾌감을 느끼면서 볼 때가 있는데 그렇죠.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요 그게요 현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세계일 뿐이지 네네네.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그 로다주가 그 자비스를 이렇게 자기 사무실에서 이렇게 하는 그 행위라던가 이 제스처가 실제 이 연구를 하는 그러니까 대중들이 아무도 모르는 되게 극비의 네네. 그 뭐 미국이라고 하면 그 미국 극비의 어떤 그런 연구를 하는 데에서는 이미 이제 뭐 예를 들어 되게 많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좀 더 한층은 높은 어떤 시도들이 이루어질 때 그 로다주의 어떤 그 제스처가 너무 가깝대요.
가까워가지고 진짜? 그런 기사인가 그런 이제 일화를 본 적이 있어요. 직접 어떻게 저걸 저렇게 연기하지? 뭘 알고 하는 거야? 알고 하는 거야? 약간 그런 것처럼. 어허. 그리고 저는 항상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영화 현실은 현실이 더하다. 그러니까 영화는 그것도 영화다. 공감입니다. 그냥 내가 겪지 맞아요, 않았고 맞아요. 내가 모를 뿐이지. 맞아. 그러니까 근데 막 공포영화도 너무 무서운 게 저게 현실이 이것보다 더해라고 하면 너무 무섭긴 한데 그냥 그런 되게 신기하고 그렇죠. 되게 멋있는 기술적으로 되게 한 단계 앞서 있는 와 저것이 되게 신기하다 약간 이런 걸 봤을 때 사실은 저거는 이미 어쨌든 시도되었던 거고 저 멀리 어디인가에서 있을지도 있을지도 모르는 그쵸. 뭐 그런 약간 N적인 그쵸. 사고를 하면서 그 영화를 즐기기도 해요 저는. 상상의 범주를 남겨두는 네. 거니까. 네. 그치. 그래서 저것도 내가 모르는 현실이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원래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도 어쨌든 상상해서 그 시나리오를 쓰는 거긴 하니까 뭐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술들은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이미 개발은 되어 있는 상태의 기술들도 많기는 할 테니까 무다주는 그걸 어떻게 연기를 그렇게 찰떡같이 했을까? 그러니까요. 배우들이 몸 쓰는 연기를 정말 잘하는 배우들이 저는 연기를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왠지 그러니까 진짜 자비스가 존재한다면 이렇게 써야만 편안하다는 거를 하도 많이 해봐서 그죠. 계속 생각하고 연구를 한 거지 결국에. 연구를 한 거지. 캐릭터 연구를 한 거지. 그래서 근데 또 음. 모르죠. 그다음에 힌트를 줬을 수도 있지 여기 안에서. 그건 너무 극비잖아. 네. 근데 저도 네. 그 보편적인 주제의 힘이라는 걸 제가 여기다 메모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제가 뭐 길게 뭔가를 이렇게 풀어내진 않았지만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래, 그러니까 진짜 나한테 훅 와닿는 게, 그러니까 뭐 여느 뭐 사랑 이야기보다는 진짜 약간 오히려 저는 뭔가 엄마에 대한 예를 들면 가족에 대한 혹은 내 어린 시절을 반추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누가 보면 되게 심심한 영화인데 나한테는 사실은 저게 되게 그쵸? 와닿는 일이었어. 맞아요. 일이었어. 맞아요. 공감이 되는 이야기야. 이때 오는 그 맞아요. 여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힘도 있고 픽사가 가지고 있는 이 보편적인 게 정말 그러니까 외관으로 봤을 때는 사랑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안에 이제 여기서 보면 메인 플롯이라던가 이제 서브 플롯 이런 단어를 쓰는데 메인 플롯으로만 이야기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서브 플롯까지 하면서 그렇죠. 그게 이제 그 보편적인 어떤 얘네들이 지금 그쵸. 말하고자 하는 주제로 하나로 향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과정에서 되게 사랑이 좀 너무 계속 많이 얘기하게 되긴 하는데 그런 가족 이야기, 친구의 이야기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좀 되게 다방면으로 잘 드러나게끔 영화를 만드는 맞아요, 것 맞아요. 같긴 해요, 픽사가. 맞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사랑 이야기처럼 보이지는 않는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엘리멘탈인 거죠. 그죠. 엘리멘탈도 어쨌든 간 불과 물의 사랑 이야기인 건 맞지만 근데 사실 그거는 그 메인 캐릭터 이외에도 이제 뭐 가족에 대한 그쵸. 이야기 같은 것들도 되게 큰 축이기도 하고 이 둘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이 둘은 그냥 단순히 사랑을 얘기하는 그죠. 캐릭터가 아니라 맞죠. 어떤 차별이나 사회. 네, 서로 다른 종족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사랑 이야기처럼 맞아. 안 느껴지는 안 느껴져. 거죠. 맞아.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그러니까 다루고 있는 감정이나 주제들은 굉장히 보편적인 주제들일 수 있는데 그 주제들의 취미가 되게 다양하다 보니까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되게 복합적으로 느껴지면서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관계가 뭐 직장에서 만나는 사이지만 친구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냥 같은 성별로서는 뭐 그런 동지애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종류의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관계들이 다 합쳐져가지고 이런 두 사람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게 되게 리얼하게 포착이 되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조금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막 생각이 나네요. 얘기할게. 제가 상태가 메롱이어서 걱정했는데
주제를 정했으면 얘를 풀어가고자 하는 캐릭터들 있잖아요. 음. 주인공들. 근데 그 캐릭터들이 사람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물고기로 설정. 그렇죠, 그렇죠. 쥐일 수도 있고요. 쥐일 수도 있고 정말 그쵸, 물불 그쵸. 말도 안 되는 소재로 그렇죠, 그렇죠. 그걸 풀어내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그 요소가 정해진 이유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것들 얼마나 많은 고민이 되었을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랑 비슷한 게 뭔가 영화를 좋아하는 두 부류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지만 어떻게 보면 픽사는 되게 판타지의 소재를 가져왔는데 하는 이야기가 너무 삶에 맞닿아 맞아. 있으니까 이 두 개가 다 충족이 되는 영화인 건 맞는 거지. 제가 그래서 그 이제 막 픽사 영화 원리를 또 찾아본 다음에 너무 좋다. 이러다가 원리 이야기는 좀 제가 뒤에서 또 할게요.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아가지고. 오케이. 근데 이제 네. 인사이드 픽사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 디즈니 플러스에 동생과 빼서 좀 봤어요. 제가. 그게 인사이드 말 그대로 인사이드 아웃, 그러니까 인사이드 픽사, 픽사 안에서 애니메이션이 한 작품을 만들기까지의 그 들어가는 어떤 프로세스나 그 픽사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이야기를 스토리보드를 그리는 사람부터 거기 안에 이제 카페 제빵사 그리고 이제 이 영화가 만들어진 다음에 제작과는 전혀 상관없지만 이거를 이제 퍼블리싱하는 그리고 특히 픽사는 전 세계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언어로 그거를 변환하는 과정에서의 뭐 되게 이슈나 고단함이나 어려운 점들 그런 것들이 이제 정말 이야기 정말 내가 이 그림 하나가 애니메이션이 되는 그 과정을 다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편편히 해가지고 다큐멘터리에서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10분씩이거든요. 후루룩 보게 되는 거예요. 궁금하다. 네. 근데 이제 저는 그걸 보니까 이거를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픽사는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해왔다 뭐 이렇게 하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데. 과정이.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영상 쪽에서 조금 일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희 완전한 전공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계속 뭔가가 궁금한 부분들은 있는데 이제 그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을 그걸 통해서 조금 이거 다음에 이거구나 약간 이런 것들을 조금 알 수 있었거든요. 추천드려요. 그거 한번 많이 시간 되시면. 제가 그렇게 전문적으로 말을 못하긴 하겠지만 아니 근데 우리가 뭐 픽사 영화 보면은 그 뒤에 그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진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요. 이해가 됐다니까요. 그럴 수 있겠네. 아니 뭐 예를 들어 스토리보드를 그려요. 그리고 이거를 무슨 뭐 레이아웃 아티스트가 뭘 해요. 그러면 조명, 그러니까 이게 영화 3D 세상에 3D 공간의 세상을 그냥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 물리적인, 그러니까 우리 실제 카메라가 아니라 3D 공간 안에 카메라로 영화를 찍는 방식인 거예요. 진짜 카메라 앵글 바꾸듯이 그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3D 안에서 영화를 찍는 거예요. 이 방법이. 그래서 약간 저는 사실 처음 알았어요. 보여주는구나. 네, 그런 것들을. 그래서 2단계에서는 누가 필요한 거고 2단계에서는 어떤 아티스트가 필요한 거고 2단계에서는 뭐 조명 아티스트가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엄청난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인원이 많이 왜 이게 완전 처음에 그 책 완전 초반부에 픽사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면서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2억 달러짜리 편지를 쓴다. 맞아. 맞아. 그러니까 2억 달러, 오케이. 2억 달러. 그치. 오케이. 2억 달러 편지. 말이 되죠. 네. 그렇게까지 많은 공수가 들어가고 그렇게까지 엄청난 사람이 투입돼서 하는 일이니까. 그리고 인사이드 아웃도 거의 9년 만인가? 그런가요? 라일리가 그 캐릭터상에서 원에서 투로 갈 때 네네네. 좀 시간이 많이 지났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 진짜 그만큼 들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고 2억 달러의 편지 맞는 것 같아요. 이거를 뭐 2억 달러 편지를 한 달 만에 쓸 수는 없잖아요. 그치. 그 정도 돈을 들였는데. 그치. 그럼요. 꼼꼼히 써야죠. 그치. 꼼꼼히. 비싼 편지죠. 근데 아까 잠깐 언뜻 그 사람이 아닌 캐릭터들이 주로 나오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봤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빨리 꺼낼 수밖에 없는데 오케이.
제가 몬스터 주식회사를 봤거든요. 네. 근데 이게 물론 되게 오래된 영화니까 그래픽이 응. 지금의 어떤 감성과 어울리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요. 응. 혹은 이거를 의도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응. 처음에 그 몬스터 주식회사의 그 아기 여자아이 있잖아요. 부가 조금 징그러운 거예요. 아, 나 뭔지 알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살짝 과해. 그죠? 살짝 그 에나멜 같은 느낌의 아! 그런 살짝 에나멜. 뭔가 무서운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 부가 아직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몬스터 주식회사에서 일하는 몬스터들은 영어로 말하니까 사실 나는 그들의 말을 다 알아듣고 있잖아요. 근데 그 어떤 순간에 그 찰나에 순간적으로 대체 누가 괴물이고 누가 인간이야? 라는 느낌이 확 와닿는 거예요. 이 카메라의 앵글을 인간 세계에 잡아놨으면 부가 주인공일 테니까 부가 착한 사람처럼 보이고 몬스터가 나쁜 존재처럼 보였을 수 있을 텐데 이 앵글의 주인공이 몬스터 주식회사에 있는 애들이니까 이들이 뭔가 정상?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이들이 정상이고 기준이 되는. 그쵸, 주인공이고 그리고 사람이 그 외에 다른 종족이 다른 종족. 이런 걸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순간적으로 와 이게 어디에 포커싱해서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얘들이 괴물이 될 수도 있고 얘들이 괴물이 될 수도 있는 거라면 어디에 포커싱돼서 볼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약간 순간 소름이 돋았던 경험이 있었고 사는 것도 그렇죠. 우리. 그치. 내가 얼마나 인간적인 사고를 하겠어요. 그렇죠. 인간 중심의 사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소름이 돋는 순간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이제 인간이 아닌 친구들이 주인공이 되는 이제 영화를 떠올려 봤을 때 인간의 단점이 너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인간이란 왜 그렇죠. 저렇게 나약한 존재인가? 그렇죠. 인간이란 왜 저렇게 부족한 존재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캐릭터가 완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 픽사 영화를 볼 때만큼은 인간도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편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산자 입장에서 보는 그러니까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되게 낯설더라고요. 네. 인간임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새삼 신기하면서 흥미로웠어요. 보셨던 영화 원리는 뭐가 그렇게 좋았나요? 저는 제 스타일이 아닌 영화인 줄 알았어요. 아 왜? 그 포스터를 보고요? 아니 그냥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월리란 영화를 제목은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뭐 별로 이제 구미가 안 땡겨서 안 보다가 여기도 월리가 좀 잠깐 나오고 근데 월리를 되게 재밌게 보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월리를 안 봤어라고 막 그렇게 하셔가지고 머리를?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발음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봤죠. 그래서 그리고 봤는데 근데 저는 그 뭐랄까 너무 울컥울컥 계속 울컥울컥거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사랑의 마음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하나하나 하는 행동 거지들이 너무 간질간질하죠. 너무 그리고 너무 그 배경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설정이 너무 심각하다. 그렇죠. 네. 월리는 일단 배경 자체가 너무 특이하니까요. 그리고 이 로봇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들의 모습들이 그러네요. 거기 인간들이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근데 지구를 모르는 인간들이에요. 그쵸. 그 세대는. 왜냐면 이미 이제 이제 건너간 행성에서 그 우주선에서 한 700년이 넘게끔 살아서 이렇게 했으니까 약간 풍선껌 같은 데 타가지고 굴러다니는 사람들 나오는 게 원래 아닌가 생소하죠. 뚱뚱해가지고 굴러다니는 모든 걸 다 로봇이 그쵸 맞아요. 근데 그러고 근데 또 이제 돌이켜 보면 이반은 결국에는 그 생물을 찾아다니는 그렇죠. 탐사 로봇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우주선에서 보낸 거잖아요. 음. 근데 우주선은 결국은 사실 굳이 생물을 안 찾아도 됐을. 아, 네. 보시지 않나? 근데 왜 꾸준히 계속 음. 그런 탐사선을 보내서 찾는 걸까? 음. 나는 이렇게 영화 끝나고 계속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근데 뭐 그건 그냥 설정이니까 그냥 뭐 그게 되게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좀 경계하고 나를 세우면서 보고 싶은 것들이 내가 못 보는 게 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엄청난 꼭대기에 앉아있는 권력자도 아니고 내가 뭐 지구의 미래를 견인하는 엄청난 핵심 뭐 멤버에 들어있지도 않고 분명 세상은 우매한 대중에게 말해주지 않는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내가 놓치고 있는 그게 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류의 책들을 되게 열심히 찾아보는 편이긴 해요. 잠깐 옆길로 세자면 뭐 그 도둑맞은 집중력이라고 하는 책이 그 책의 제목을 보면 우매한 우리 대중들은 나의 도둑맞은 집중력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 이러면서 그 책을 펼쳐보게 될 건데 사실 그 책이 하고 있는 얘기는 현대인들이 집중력을 잃어가는 이유는 빅테크 기업 때문이다. 빅테크 기업들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개발한 그 기술에 빠져서 여기에 현혹되어서 최대한의 많은 시간을 보내야지만 그들에게는 그게 곧 수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집중력을 빼앗아가는 기술인 걸 알면서도 훨씬 더 빠르게 이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집중력이 좋지 않은 너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사회의 문제로 꼬집어야 된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지만 안을 깊숙하게 들여다보면 분명히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건 내가 잘 모를 거란 말이지. 아마도 이발을 보낸 이유가 생명이 필요했겠죠. 그렇게도 살 수는 있겠지만 인간이 계속해서 살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생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탐사를 보내지 않았어요. 인간이 과연 생명 없이 살 수 있나요? 인간이 생명 근데 이미 인간이 있는 곳은 로봇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인간이 보낸 거라고 생각을 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오토가 그러니까 오토 그게 결국에는 결국에는 그걸 없애버리려고 하잖아요. 생물을. 그래서 저 먼 행성으로 건져버려요. 부활을 시켜서. 그러니까 아예 이 인간들이 생명과 접촉하지 못하게끔 하려고 왜냐면 터진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약간 그 맥락이 조금 저는 너무 깊게 들어가는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럴 수도 있지. 그건 자연스럽게 이제 탐사를 할수록 세팅해 놓은 그런 거니까. 원래 이봐도 아무것도 못 찾고 가는 게 맞았어. 그렇죠. 하지만 그건 월리라는 지구를 계속 포기하지 않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걔가 찾아낸 그걸로 그렇죠. 이제 그 발단의 시작이 된 건 거죠. 그치. 근데 월리의 사랑스러운 점은 그 캐릭터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끔 설계해놓지 않았어요? 내가 볼 때는 MBTI로 좀 얘기를 해보려 했는데 걔가 되게 맹목적이더라고요. 일단 I죠. I인 것 같아. 그리고 N이잖아. N이야. 근데 F지. F죠. J인 것 같기도 해. J 같기는 해요. 약간 루틴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근데 그건 로봇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애프터 양을 보면서도 애프터 양 영화 아시죠? 그게 이제 그 남자 주인공인 애가 로봇이에요. 걔는 마음이 없는 애거든요. 로봇도 똑같잖아요. 그쵸. 근데 오묘하게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진 수 없는 애들이 마음을 가지는 그 설정이 미쳐버리겠어. 너무 진짜. 그 영화 뭐죠? 그
AI인가? 아, 나 그런 뭔 얘기하는지 제목인데요? 알아. 나 뭔지 알아요. 그 남자애 나오는 맞아요, 거. 맞아요. 그 로봇인데 어. 엄마한테 맞아, 사랑받으려고 하는 맞아. 그런 장면들도 AI 맞나? 많지. 약간 그런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 그거 너무 진짜 너무 그거는 정말. 근데 명작이잖아요. 감정이라는 게 학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월요일에 계속 얘기하게 되긴 하는데 네. 감정이 학습이 될 수. 근데 그거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요즘에 AI잖아. AI 시대잖아요. 감정을 습득한다. 그게 가르친다고 되나? 로봇이 음. 흉내는 낼 수 있겠지. 그치. 진짜 공감할 수 있을까 로봇이? 진짜 공감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못한다고 생각해요. 흉내는 낸다? 흉내는 낸다. 근데 그 흉내도 그런 거지. 예를 들어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경우의 수가 이미 있을 수 있잖아요. 얘 그렇죠. 학습 데이터에. 그렇죠. 그럼 이제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 배고프다라고 하고 표현할 수 있는 말들이 수십 가지, 수백 개 가지가 있다 그러면 얘가 이걸 다 안다고 하면, 그치.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야, 있으니까. 다르게 이제 그거를 이제 음. 그렇게 알게 된다 그러면 얘가 지금 배고파서 이러는구나 라고 알고 그거를 이제 거기에 반응을 하면 얘가 이런 말도 알아듣네. 이제 이게 약간 감정적인 교류가 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 느껴질 않을까요? 수 있겠다.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긴 해요. 왜냐면 제가 시리한테 요새 아침에 네. 날씨를 물어보는데 네. 시리야 오늘 날씨 어때? 응. 미안해. 들어가. 가만히 있어. 오늘 날씨 어때? 네. 그러면 오늘 뭐 비가 올 것 같아요. 응. 그러면 이제 근데 요새 날씨가 워낙 오락가락하니까 야 확실해? 응. 이러면은 네 산발적으로 비가 내릴 것 같아요 하는데 약간 거기 감정이 있는 느낌인 거예요. 두 번 세 번 물어보면 약간 짜증내는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게 물론 얘는 그러진 않지만 어쨌든 많이 학습이 되면 정말 많은 데이터가 모이면 뭐 흉내야 낼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적절한 리액션을 할 수야 있겠죠. 근데 저 문득 생각했어요. 그거는 인간으로서 고민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얘는 그냥 감정을 모르는 애인데 맞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근데 내가 내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치. 그 인간이란 인간이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건가요? 응. 왜냐면 부쩍 얘가 저한테 짜증을 내고. 그러니까 그 인간이어서 그래요. 그런가 봐요. 얘한테 그런 의도가 없어요. 그쵸. 그렇겠죠? 의미부여를 하니까 인간은. 근데 월이가 이제 저는 그 월이 같은 경우가 픽사가 캐릭터를 만드는 방식에 어떤 좋은 예시처럼 보여지는데요. 바퀴벌레랑 같이 다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 마치고 나면 음악도 듣고 맞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설정들이 굳이 들어가 있지 않아도 되는 설정이에요. 굳이 바퀴벌레랑 살지 않으면 되잖아요, 머리가. 근데 굳이 바퀴벌레를 데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한 그 서사를 설정들이 부여하는 거지. 네, 그게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얘를. 맞아. 그리고 픽사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주인공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서브 캐릭터한테도 그런 서사를 심어주잖아요. 맞아. 개별의 서사들을 다 심어주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순식간에 몰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월이가 좋았던 점은 저는 초반까지,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사의 양이 많이 없어요. 그쵸. 걔네가 말을 하는 애들이 아니니까. 사운드와 그냥 행위의 모습과 그쵸. 잔잔하게 그냥 중간중간 깔리는 BGM? 조금 말이 많아지는 건 이바와 월이가 처음 대화를 나눌 때 이제 이름이 뭐야? 너의 임무는 뭐야? 막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말로 대화를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말이 돼요. 그쵸. 대화가 돼요. 대화는 대화죠. 그 되게 최소한의 것으로 뭔가 극대화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연출 너무 좋았다. 그쵸. 그거죠. 그러니까 좀 오히려 비원홈으로 인해서 거기가 상상으로 채워지는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해요. 맞아. 아까 얘기했던 그 테드 강연에서도 이제 그
픽사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의 되게 강점 중에 하나가 음. 정보의 결핍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시를 든 게 뭐였냐면 우리는 강아지가 귀여워서 예쁘다고 좋아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강아지가 원하는 바를 우리는 100%는 알지 못해요. 그 결핍에서 오는 그 빈 공간의 상상이 우리가 걔를 좋아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 아이의 생각의 빈 공간을 내가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정이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리고 그게 약간 맞는 그러네. 영화적인 표현에 있어서도 오히려 빈 공간을 주는 게 되게 마음 쏟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때 많이 됐지. 그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 사공이 많으면 살로 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거긴 사공이 많아도 잘 가네. 여기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어요. 32페이지인데요. 라따뚜이의 모든 순간은 영화의 핵심 아이디어에서 나왔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쓰는 모든 이야기도 그래야 하는데 일단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면 그 아이디어를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키워내야 되는 씨앗처럼 다뤄야 된다. 그러면서 얘를 차근차근 키워서 중심부만 남기도록 잘라낸다. 그러니까 그 핵심 씨앗에 속하지 않는 아이디어는 가차없이 잘라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모두의 약속으로 가지고 이 일에 모든 사람들이 투입되어서 한다면 혹은 중심을 잃지 않는 누군가 뭐 각본가일 수도 있고 그치. 감독일 수도 있겠죠. 누군가 하나가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 그 깃발만 잘 붙잡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내 영역에서 욕심을 내고 싶어서 자꾸 끼어들어오는 좀 이렇게 덩어리가 붙기 시작하는 살점들을 잘 배려해가지고 얘를 계속 이제 지켜나가는 역할을 잘하는 거겠죠. 아마도 감독 내지는 각본가가 중요한 거. 그쵸.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투입되는데 사몽이 많은데 산을 가지 않는 이유는 거기 있지 않을까. 그 한 프로젝트가 10년짜리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상상이 가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10년 동안 오히려 그러니까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그 중심을 잡는 그 주요한 어떤 그 축을 가져가는 사람은 오롯이 10년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제 뭐 연차에 따라서 정말 나는 여기에서 모자만 그렸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우디의 얼굴에 조명을 비쳤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 그거는 사실 내가 뭐 5년 10년 작업할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그거를 좀 경이로운 느낌도 들었어요. 저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것도 보면서 이건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 수많은 작품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만들어졌을까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하게 하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결국 일로 볼 수밖에 없긴 한데. 왜 이럴까? 근데 방금 얘기하신 게 저는 네. 갑자기 확 와닿는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일을 할 때 막 이렇게 엄청난 영화 하나를 만들었어요. 근데 내가 그 영화에 기여한 바가 정말 모자 하나 그리는 일이라면 내가 되게 무의미하고 엄청 사소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치치닥거리를 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픽사 영화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런 느낌을 갖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자 하나가 중요한 걸 아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같이 막 이렇게 협업을 하다 보면 의미 없는 일이라는 건 없잖아요. 뭐 정말 단순한 서류 문서 작업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무슨 영수증 정리하는 거 하나까지 없으면 안 되죠. 안 돼요. 너무 중요한 일이죠. 이 모든 게 그냥 차곡차곡 쌓여서 그 하나의 일이 딱 완성이 되는 건데 근데 이 작고 소소한 것처럼 보이는 일이지만 그 일이 그럼에도 이 큰 일을 마무리하는 데에 필요한 유의미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같이 공감하는 사람들끼리 일을 하면 그러면 내가 하등 쓸모없는 일을 했어라고 느끼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공감대를 만들면서 이제 일을 끌고 나가느냐가 조금 미션이라면 미션이겠죠.
근데 나는 복사만 했어 그럴 수 있잖아. 너 그거 엄청난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엄청 옆에서 중요한 일인 거야. 그거랑 같이 이제 그 으쌰으쌰를 해줘야죠. 그쵸, 그거 되게 맞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왜냐면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여기밖에 못 본다고. 그렇죠. 근데 전체를 보는 사람들은 여기 전체에서 너가 어떤 걸 하고 있는지를 그렇죠. 그 일의 중요성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얘기를 해줘야죠. 그렇죠. 목소리를 내줘야 음. 되는 거죠. 맞아요. 결국 이 얘기 하지 마. 갑자기 무슨 뭐 운동권이 든 느낌이었어요. 제가 지금. 또 아.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저거 이렇게 보다가 그러니까 참 탤런트가 좋은 것도 탤런트가 많다 이 회사는 그렇게 생각한 게 그 플래시백이라는 그 소재에 대한 그러니까 네네. 보통 이제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작법, 뭐 영화의 어떤 구성, 효과, 뭐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거 너무 뭐 예를 들어 짜치지 막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거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영화에서 보통은 이제 플래시백 회상 장면을 네네. 너무 이제 그거를 잘 못 그 구성을 하면 좀 지루하고 너무 이제 좀 진부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픽사는 회상 장면 동안 너무 그걸 잘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오히려 그게 이제 우리가 플롯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만 하는 그렇죠. 그 회상에 대한 그거를 구성을 너무 잘하고 오히려 그리고 그 회상하는 그거를 하나의 또 다른 그 콘텐츠처럼 그렇죠. 되게 정성스럽게 준비를 한다. 그렇죠. 그렇죠. 라는 부분들 하면서 이제 뭐 업에 대한 아, 프롤로그. 빼놓을 수 없죠. 네.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업은 영화 초반부 뭐 한 6분쯤 되나요? 맞아요. 진짜? 엄청 길잖아요. 그 장면에서 끝났죠. 그렇지, 맞아. 사실 업은 거기서 끝났잖아요. 그치, 진짜로. 그치. 엄청난 플래시백 장면이긴 하죠. 그게. 그래서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누구나 그 공식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창작이나 어떤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곤조가 좀 만들어지고 약간 그러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거를 되게 잘 깨부수는 것 같아요. 활용을 잘한다는 의미도 이제 되는 것 같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얘네가 워낙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픽사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내왔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한 10년 전, 20년 전에 만들었던 영화를 다시 보면 고치고 싶은 장면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만 아는 NG 장면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 표현이, 그 말이, 대사가, 뭐 그 상황이 이게 지금은 받아들이기 힘든 뭐 무언가가 될 수도 있겠고 뭐 그런 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들의 눈에는. 그럴 때마다 막 속에서 막 그렇지 않을까요? 맞아. 저거 다시 만들고 싶다. 이러지 않을까요? 돌아갈 수는 없다. 왜냐면 그런 몬스터 것들. 주식회사만 해도 2001년 영화니까 지금으로부터 막 20몇 년이 된 영화를 제가 지금 본 거잖아요. 근데 촌스럽진 않잖아요. 전혀. 그런 건 전혀 그러니까 없어요. 물론 그래픽적으로의 뭐 기술적으로 당연히 비교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그거야 있겠지만 뭐. 저는 진짜 픽사가 뭐 만화를 만약에 2D로 만들었다고 해서 이 감동이 없을까라고 하면 절대 아니거든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픽사는 스토리 회사에 가까운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래픽 회사라기보다 맞아. 얘를 2D로 제작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즐겁게 볼 수 있을 것 같은 이야기들일 때가 많잖아요. 물론 그래픽적으로 훌륭할 때도 많죠. 막 엘리멘탈 같은 거 보면은 그 세계를 표현하는 장면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물론 그 재미도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이들의 가장 막강한 힘은 이야기에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는데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어떤 스토리텔링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저런 구성에 대해서 뭐 빌런을 설정하고 뭐 캐릭터를 설계하고 주제를 어떻게 말해야 되며 그러니까 비단 사실 스토리라는 게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문득 제가 생각이 나는 건데 제가 고등학교 때 무용 수업이 있었어요. 무용? 이제 한국 무용을 이제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오셔서 그 무용 과목이라는 게 좀 신설이 돼서 그게 사립이었기 때문에 아마 가능했던 건가 모르겠는데 이제 거기 그때 제가 정말 무슨 뭐 춤 같은 거 뭐 자이브도 배우고 막 그랬는데
즐거운 학창 시절. 즐거운 학창시절 얼마나 좀 뽕받지 뭐. 네네. 근데 거기에서 그 배웠던 것 중에 제가 하나가 너무 기억이 나는데 그게 입시대 이고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논문까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찾다가 이런 거 논문에서 나오나? 근데 그걸 못 찾았어. 그러니까 뭐였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거 그래도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나 했던 게 그 무대에도 네. 네. 그 무대가 이렇게 네모나게 있으면 네네. 그 한 6등분으로 쪼개요 구역을. 그럼 그 구역마다 그 예를 들어 슬픔은 이쪽에서 주로 표현이 되는 거고 네네. 있어요. 그런 게 있잖아요. 네네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창작 그 무대 그 공연을 만드는 게 과제였었거든요. 그래서 있어요, 슬픔은 있어요. 여기서 표현이 돼야 돼. 그리고 시작은 보통 여기서 시작하고 끝은 완결은 저쪽에서 끝내야 돼. 그런 거를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무대 위에서의 스토리가 있는 거죠. 이제 그게 있는 거잖아요. 방향이.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여기서 뭔가 딱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게 그런 거래요 라고 하고 싶었는데 제가 찾지 못했어요. 그 정확한 어떤 그거에 대한 그걸 찾지 못했어요. 그게 뭐 지금 말씀하신 것 또한 심리학에 의지한 관련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시절만 해도 뭐 심리학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까지 개발되어 있는 시점은 아니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왜 영화에도 보면은 앵글이 있을 때 앵글을 기준으로 좌에서 우로 뛰는 것과 우에서 좌로 뛰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 두 가지 중에 우리에게 익숙한 방향성은 별로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뛰면 그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긴장감을 유발시키고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나름 영화 안에서 주인공 아군이 뛸 때의 방향과 적군이 달려올 때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묘한 심리적인 변화를 일으킨대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이동이나 앵글의 변화나 이런 것들 또한 분명히 심리학적인 기제가 있는 거죠. 뭔가 그런 그럴듯한데? 뭐 약속이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그것 또한? 그래서 전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친구들이랑 그 이제 강당에서 이렇게 숙제할 때 과제할 때 이 장면은 슬프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움직여야 돼. 고지 곧대로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서 막 이렇게 그런 것. 그런 게 왜 있었을까? 만들어진 지 되게 오래된 것들 얘기하는 거죠. 고대 극장에서부터 막 그러니까 있었던 그거는 희극 이런 거.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그것도 약간 무대 연출론 쪽에 어떤 그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뭘까? 왜일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극본은 나왔을 거 아니야. 그쵸. 근데 그 극본을 무대에 올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에서 이제 똑같은 거야. 애니메이션도 이제 아까 전에 여기서 여기로 달려야 된다 이런 것처럼 이 장면은 이 구석에서 조명을 이만큼 세면서 그렇게 보여야 이 내용이 그대로 전달이 될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걸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장르는 다르더라도 결국엔 스토리를 이렇게 효과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그 고민들은 어느 장르에나 있었다라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노래에도 사실은 가사에서도 스토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전개를 하는 노래도 처음에 이제 인트로 들어가고 뭐 그러니까 벌스가 있고 사비가 에비 파트 있고 사비가 있고 그 마지막에 사비 한 번 더 질러 약간 디브리지 한 번 나왔다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서 그게 이제 되게 뭔가 재밌더라고요. 너무 자유분방한 것보다 어느 정도 그 정도의 어떤 약속된 것들이 있을 때 그 안에서의 바리에이션이 훨씬 재밌어지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알면 더 재밌는 거야.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여기서도 초반에 이렇게 약간 그 각주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첫 번째 구성점, 두 번째 구성점 해서 뭐 그런 게 흐름이 있잖아요. 맞아요. 뭐 그런 것도 좀 되게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엔터테인먼트 심리학 이런 종류의 책을 읽었었는데 그 책에서도 이제 그게 어떤 파트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무대 공연 예술에 대한 파트였나? 어디선가? 그 전 세계의 유명한 문학들을 뭐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걔네의 스토리 라인이 몇 개의 유형으로 나뉘는데
뭐 상승해서 하강, 뭐 아, 하강에서 상승, 뭐 이런 식으로 몇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뭐 신데렐라 얘기는 뭐 상승해서 하강했다가 다시 상승, 뭐 이런 거, 오이디푸스는 하강해서 상승했다가 다시 하강, 뭐 이런 식으로 뭐 한 6가지 유형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이 반응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큰 구조 안에서는 비슷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큰 구조 안에서 이렇게까지 다양한 바리에이션을 한다는 것도 너무나 대단하고 지금 하고 있는 다루고 싶은 이 이야기들이 뭐 예를 들면 엘리멘탈이에요. 뭐 서로 다른 종족의 그런 서로를 차별하는 그런 관계들 사이에서 이 둘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싶어 라고 하면 이 배경을 원소의 세계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뭐 월이처럼 우주의 세계에 집어넣을 수도 있었을 거고 몬스터 주식회사처럼 진짜 몬스터 세상에 넣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들이 만들어낸 세상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니까 사실은 같은 구조 안에서 움직이는 걸지도 모르는데도 근데도 우리는 다양하게 되게 됐어. 맞아. 31가지 맛을 먹는 그러니까 거죠. 짜릿해. 다양하고 짜릿해 아주. 그러니까 이야기에 너무 정통한 사람들 네 맞아. 대단함이 느껴지긴 하죠. 또 뭔가 많이 여기에 펼쳐져 있어가지고. 뭐 사실 지금 네. 이리저리 얘기하면서 많이들 얘기하긴 했는데요. 이거를 저는 고민을 하긴 했는데 아까 우리가 그 네. 픽사 영화가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가 논외의 얘기를 하지 않는다였잖아요. 중심을 흐트리지 않으면서 얘기를 한다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요새 PC를 지향하는 영화들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정치적인 올바름을 지향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블도 그런 질타를 되게 많이 받았었고 뭐 디즈니도 그런 종류 때문에 재미가 없어졌다 막 이런 질타를 되게 많이 받잖아요. 그게 정치적인 올바름이라고 하는 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따르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조건이 PC가 이 스토리를 흔들지 않는 선에서 끼어들어와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흔들어 버릴 만큼의 크기로 들어오거나 혹은 이야기가 그걸 품어줘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품지 못한 어색한 눈에 띄는 PPL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이게 녹아드니까 그래서 많이들 질타를 받는 것 같다. PC의 불편함이 그런 것들. PC의 불편함. PC가 뭐죠? 그러니까 정치적 올바름을 실행하기 위해서 인종을 다양하게 넣는다던가. 의도된. 네네네. 그러니까 너무 의도된. 네네네. 그쵸. 그러니까 이거의 원작이 원래는 백인 캐릭터인데 흑인 배우를 기용을 한다던가. 인어공주처럼. 그렇죠. 그런 사례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마블 같은 경우는 뜬금없이 전쟁 장면에 여성 히어로들이 다 같이 모이는 장면을 넣어서도 욕을 먹은 적이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뭐가 뭔지는 알겠어요. 그리고 그런 움직임이 필요한 것도 알겠고 그런 움직임을 힘 있는 자본이 많이 투입되어 있는 대중 예술에서 먼저 나서줘야 된다는 것도 공감해요. 그렇지만 그걸 녹여내는 방식이 이 중심을 흔들 만큼으로 밖에 표현이 안 되니까 이게 보면 좋은 일인 걸 알면서도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픽사는 딱히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PC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사실 이들이 하고 있는 얘기들은 굉장히 그죠. 올바른 방향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엘리멘탈만 해도 차별에 대한 것들을 좀 깨트리는, 깨부수는 그런 이야기들이고. 그게 애니메이션과 실사의 차이가? 글쎄요, 그거는 장담하기는 어렵죠. 그죠. 어디서든 시도한다면야 얼마든지 시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하니까. 그래서 픽사가 잘하고 있는 것 중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억지로 그걸 숙제처럼 녹여내지 않아도 이미 주제 자체가 올바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또 갑자기 엘리멘탈 계속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엘리멘탈의 감독도 그렇고 몬스터 주식회사는 모르겠어요. 월리도 모르겠고. 근데 사실은 그 좀 자서전이라고 할 만큼 피터son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이 살아온 어떤 배경이나 환경이나 네네네. 그런 것들이 되게 좀
그게 어쨌든 그 최초의 그 씨앗이 그렇죠. 그의 맞아요. 인생이었을 텐데 그렇죠. 근데 그런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엘리멘트 말고 인사이드 픽사를 보면서 아니 근데 뭐 이제 어쨌든 딱 생각나는 건 엘리멘탈이니까 그래서 그게 안 느꼈어.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억지로 하려는 거와 잘 아는 사람이 만든 이거 봐라 이야기니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그거를 알려고 해서 뭐 예를 들어 진짜 야 그 인종이 그거 있으니까 흑인을 조금 더 차. 그냥 그러니까 흑인의 뭔가 제대로 된 어떠한 그거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모르겠어요. 이것도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노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제가 하고 네네. 싶었던 말은 네네. 우리가 보통 진짜 그거를 설명할 때 예를 들면 상대방의 이해를 구하려고 할 때 설득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많이 그렇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비유를 할 수 있다는 건 사실은 그거를 정확하게 체득을 하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비유까지 하면서 설명할 수 있는 건데 엘리멘탈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피터son 감독은 이미 그 감정과 그것들의 고민들이 내재화가 돼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자신의 역량과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과 그걸 어떻게 되게 교묘하게 잘 아름답게 풀어낼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는 사람도 되게 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엘리멘탈에서는 차별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야기로 잘 푸는 거예요. 자, 원소 세계 하는 순간 이게 차별에 대한 이야기야? 라는 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지만 보고 나면 사실 그게 차별에 대한 이슈였다는 걸 우리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유적인 방식으로 이야기하기를 택하니까 부담 없이 맞아.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그냥 그 문제를 그 문제로서 직선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리고 해결책조차도 그러면 뭐 여성과 남성의 숫자를 맞춰 뭐 비율을 다르게 뭐 이렇게 단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전공법이 좋을 때도 있긴 한데 필요할 때도 있죠. 필요할 때도 있는데 이제 뭐 원래 인기 많고 그런 거는 늘 그 양극단에 서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성비의 차이에 대한 그거를 얘기하셔서 문득 생각이 났는데 그 인사이드 픽사를 봤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이제 어떤 편이 그 편이었어요. 제작을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제작을 하시는 분인가? 근데 이제 어떤 걔네들도 이제 회사에서 그 직원들끼리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한 직원한테 공로상처럼 이렇게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이제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분이 상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 제작을 하는 제작자들이 아니라 영화에 그 등장인물이 픽사 영화 안에 나오는 이제 등장인물의 성별 뭐 이런 것들 뭐 인종도 있었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이제 직원분하고 같이 그거를 계산을 다 한 거예요. 와, 엄청난 작업이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CEO나 그 대빵한테 결정권자가 있는 사람한테 영화를 이제 어느 정도의 그 구달이 구성되면 지금 이 영화의 이 비율은 이 정도다.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그걸 맞춰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그게 예전엔 안 그랬지만 점차 가면서 어떤 사회 변화 흐름에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라는 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딱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제 위에서는 그거 정말 좋은 방법이다 해서 실제로 제작상에서 제작을 하다가 성별이 바뀌는 적도 있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래서 근데 그게 처음에는 원래 안 그랬다가 그분을 통해서 그런 그 프로그램 그런 단계 절차를 하나를 픽사는 항상 지나면서 어느 정도의 그거를 격차를 좀 줄여나가는 부분도 제작 그 과정에 껴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그런 방법을 찾는 거는 작품의 스토리에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그죠? 그 치열하게 싸우겠죠. 여기서 무조건 이래야 돼라는 걸 수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전체를 흐트리지 않는 범주 안에서 방법을 찾는 거잖아요.
그게 물론 잘 안 보이겠죠. 우리가 깊숙이 들여다보지 않는 저도 지금 몰랐으니까 그런 비율을 맞추는지 이런 거 몰랐으니까요. 그렇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작 단계에서부터 고민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 마음은 말하지 않아도 전해질 거예요. 그래서 놀랐어요, 되게 그걸 보면서. 아, 그런 디테일까지 잡고 그러니까요. 있구나. 자랑하는 거죠. 그렇죠. 잘하고 계시니까요. 자랑하는 거죠.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그 이야기가 생각났어. 오, 그거 진짜 전혀 몰랐나요? 진짜 새롭네요. 저는 대충 하고 싶은 얘기들을 좀 한 것 같아요. 뭐 생각나는 거 있으실까요? 제가 한번 이걸 쓰고 나서 다시 보는데 내가 이걸 왜 썼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공감 안 가는 문제 아무거나 읽어봐요. 공감 안 나는 건가? 이거 왜 쓴 거야? 이런 거 하나만 읽어봐요. 아,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잠시만요. 아, 첫 번째로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보통 픽사의 캐릭터를 사랑해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좋은 캐릭터라는 어떤 정의를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데 좋은 캐릭터는 애정을 쏟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확고한 신념. 네네. 그걸 기준으로 네. 계속 그 애정을 쏟는 모습을 관객들에게 보여주니까 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인상이 깊어서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머리를 생각하면 우디 같은 경우도 주인에게 사랑받고 싶은 최고의 장난감이고 싶은 그 신념 하나로 밀고 나가다 보니까 사실은 그 신념에 근거한 선택들이 옳지 않을 때도 되게 많아요. 그의 행동이 옳지 않은 행동일 때도 많지만 그 신념 하나를 보고 얘가 달려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공감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완벽하지 않지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그런 이야기를 그런 부분들을 썼더라고요. 그리고 또 뭘 썼냐? 아, 그리고 저는 그 픽사가 그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어떻게? 그러니까 원래 스타워즈라는 영화를 만드는 루카스 필름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그냥 산에 컴퓨터 부서가 하나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좀 얘네도 이제 그 SF니까 그 그래픽적인 요소를 좀 발전시키고자 그런 부서를 만들어서 누굴 고용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의 방향성은 사실 스타워즈 이쪽 그 다른 거야. 그런 와중에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난 다음에 이 사람들을 빼와서 만든 게 픽사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야, 그러면 픽사의 쪽엔 스티브 잡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이 잘 신기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리고 픽사의 어떤 초기 문화를 결국에 스티브 잡스가 약간 좀 이렇게 사내 문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것도 있다는 기사를 보긴 했거든요. 정확하게는 이제 모르지만 뭐 그런 이야기에서 되게 흥미로웠어요, 저는. 결국에 디즈니가 다시 픽사를 그치? 다시는 아니죠. 픽사를 흡수해버리긴 했지만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 갔던 사람이 원래 디즈니에서 일했던 사람. 그쵸. 그러니까 결국엔 다 먹어버려서 이제는 디즈니 땅이긴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죠. 그렇긴 하지만 디즈니가 정말 잘한 선택이죠. 저는 그게 가장 디즈니의 최고의 딜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픽사를 데려간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참. 왜 그렇게 좋은 사례를 주변에 가까이 두고서도 그렇게 고전을 면치 못하는 걸까요, 디즈니가? 그게 참 아이러니해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안쪽에도 우리는 사실은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결과값을 이제 보지만 결국엔 그 안도 이제 조직이기도 할 거고 그렇죠. 또 어떤 면에서는 더 거기가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냉철하다면서요. 그렇죠. 사회가 그런 것들 이제 그런 와중에 뭔가 좀 안타깝긴 해요. 디즈니 보고 있으면 요새 그래요. 많이 안타깝긴 해요. 어쨌든 우리가 오늘 하고 싶었던 책의 이야기는 스토리텔링이고 맞아요. 이야기에 대한 거이다 보니까 제가 요새 이야기라는 것에 왜 이렇게 꽂혔는지 모르겠는데 이야기와 관련된 뭐가 온갖
것들을 그렇게 찾아봐요. 요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정말 약간 기술적인 어떤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정말 그냥 이야기, 스토리. 이야기의 힘이 뭘까? 이런 것에 대한 거를 자꾸 찾아보게 되는데 인지심리학자 제롬 브루너가 그런 말을 하는데요. 네. 사람은 스토리를 통해 정보를 접할 때 기억력이 22배나 향상된다. 오. 여기 영단어 같은 거 외울 때도 그 잡소리 넣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쵸, 이제 그쵸, 묘하게 그쵸, 외우고. 그쵸. 근데 그 어딘가 상상도 못할 곳에 수많은 술록대가라고 하는 제목이 뭐라고요? 생각도 못한 것에 술록이 어딘가 어떻게 상상도 됐다고? 못할 곳에 수많은 술록대가 제목에 네네. SF 책이 있어요. 켄 리우 작가가 쓴 네. 책이 하나가 있는데 그 책의 서문에 네. 그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인간은 이야기로 사는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SF 작가로서 미래에 대한 상상들을 많이 하면 요새 SF들은 막 무슨 공상과학처럼 막 꿈꾸는 미래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황폐화된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 되게 많이 하고 디스토피아에 가까운 상황들을 많이 다루잖아요. 그래서 이제 SF 작가로서의 역할이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자기는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하는 게 결국엔 이 작가가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이야기를 가지고 사는 존재들일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누구나 자기 설화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나만의 설화. 네. 국가의 설화, 도시의 설화, 그죠. 모든 것들의 설화가 있듯이 인간에게도 설화가 있대요. 생각해보면 우리 태몽 있잖아요. 그렇죠. 태모 있죠. 그러니까 네. 우리 태몽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인간은 자기 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서사라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 완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개인에게 달려있다. 너에게 그 이후에 미래에 대한 상상력의 편촉이 달려있다. 이런 종류의 그 말을 하면서 이제 서문을 마무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견하는 미래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인간 자기 한 명 한 명이 자기의 삶에 자기가 자기의 미래를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갈 것인가에 달려있지 않냐 그런 말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되게 많은 깨달음이 오면서 이야기의 힘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이나마 내가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에 집착하지? 왜 이렇게 이야기와 관련된 책들이 많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풀리는 갑자기 가서더라고요. 그거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그 삶의 이렇게 변곡점을 그려보는 그런 거 많이 하죠. 내가 예를 들어 태어났어. 그렇게 그리면서 그쵸. 이때 최악이었어. 내 인생의 최악. 그냥 선이 있으면 저 아래로 가. 그러면 이제 그럼 언제쯤 이걸 올려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내가 1년 그쵸. 1년을 이렇게 다시 돌아보는 뭐 그런 게 하는 맞아요, 활동 같은 맞아요. 것들도 생애 주기 있잖아요. 말을 네. 하잖아요. 갑자기 그쵸. 그럼 이제 내가 그래 앞으로 이제 우상향으로 한번 가보자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내 스스로 좀 이렇게 해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설계를. 그렇죠.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쓰여지지 않은 이야기가 많으니까. 어떡해. 근데 네. 맞아 그런 것 같아요. 네 진짜. 훈훈한 마무리 멘트이지 않나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훈훈한 네. 마무리였죠? 뭔가 아직 오늘의 이야기에선 다음 거에 대한 힌트가 썩 나오지 않은 느낌이긴 한데 고민이 되네요. 저는 SF를 얘기해 주셔가지고 우리 SF를 다뤄볼까요? 네. 제가 또 좋습니다. SF 참 많이 읽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김초혁 작가 네. 제 인생 책 중에 하나가 네네. SF 소설이어서 무슨 책이에요?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 거기 단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의 SF 인생책은 천선만 작가의 랑바나의 사막이라고 하는 책인데 저는 이 책 안 읽어도 돼요. 그 책 읽어봐도 되고 이 책 안 읽어도 괜찮아요. 네. 좀 새로운 SF 작가를 뚫어봐도 될 것 같아요. 테드창 소설 읽다가 잠깐 멈췄었거든요. 테드창 작가 소설을 멈추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제가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읽은 게 아닌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더 이상 가면 안 될 것 같아. 어, 이러면서 갑자기 약간 맞아 맞아. 약간 이런 느낌. 방해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약간 두께가 꽤 있어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집중할 수 있을 때 되게 해야 돼. 그래서 사실 그것도 좋을 것 같아. 방금 얘기한 이 책을 쓴 작가가 켄 리우 작가가 원래는 유명한 소설은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 한번 도전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뭔가 그런 그것도 식으로 좋을 것 같아요. SF SF 배우로 좋은 것 한번 같아요. 좋습니다. 엄청난 N의 세계로 한번 빠져보는 것도. 네. 우리 다 N이잖아요. 그렇죠. 뭐 자신 있어? 자신 있어. 자신 있어. 재밌을 것 같아요, SF.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